똑같은 전화번호 1577 앞뒤가 똑같은 전화번호 1577 1577 이수근의 대리운전 1577 대리운전 1577. 안녕하세요.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아나운서 정현주입니다. 세상에 노력 없이 얻어지는 것은 없지요. 자, 우리 학생들이 그동안 노력하고 열심히 갈고 닦아온 실력들을 빛을 발할 때가 드디어 왔습니다. 수시 1차 원서 접수가 이틀 후면 시작이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지금껏 흘린 땀방울에 최고의 전략이 더해진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겠죠. 자, 저희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가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D-2 수시 1차 집중 상담을 주제로 수험생 여러분들과 심도 깊은 상담 시간 마련해봤는데요. 자, 오늘도 진학의 핵심을 명쾌하게 알려주시는 최고의 전문가분들과 함께합니다. 먼저 시카고대학교 입학사정위원을 지낸 한국교육컨설턴트 협의회 전문위원 조훈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안녕하십니까. 오세요. 조훈입니다. 네, 그리고 수험생들을 위해서 진학지도의 현명한 길라잡이가 되어주실 최고의 전문가 두 분 모셨습니다. 먼저 대학교육협의회 논술연구위원이자 충남서령고 교사십니다. 최진규 선생님, 이투스 청솔 교육평가소 교육평가이사이신 오종훈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자, 저희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는 케이블 텔레비전뿐만 아니라 지상파 DMB 그리고 CJ 헬로비전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함께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적극적으로 저희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네, 요즘에 수시 원서 접수를 앞두고 많은 학생들 그리고 수험생 부모님들께서 저희에게 연락을 주고 계시는데요. 수시 상담을 원하시는 이 학생들뿐만 아니라 비슷한 성적대 학생들도 함께 보시면서 최고의 전략을 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사전 접수를 받고 있고요. 오늘 생방송을 통해서 그 분석 내용을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첫 번째 전화 연결해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합니다. 네, 저는 정치외교와 국제사회 그리고 영어에 관심이 많은 꿈 많은 고3 여고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포부가 당찬데요. 자, 수시 준비는 어느 정도 좀 마무리가 됐어요? 네. 원서 접수할 준비 다 됐고요? 네, 지금 자기소개서 작성 거의 끝났어요. 아이, 좋습니다.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고 힘들던가요? 제가요, 사실 영어와 관련된 스펙이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네. 그런데 희망하는 학과는 영어와 관련된 학과라서요. 대외적인 성적이 없는데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상담과 분석은 최진규 선생님께서 준비를 해주셨는데 먼저 우리 학생의 성적 등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우리 학생의 자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신 성적은 국어 1.13, 영어 수학은 이제 1등급입니다. 사회는 1.18, 국영수사를 합하면 1.08이 나오고요. 또 우리 학생이 지원하는 대학이 전 과목을 반영하기 때문에 1.17이 됩니다. 전 과목은. 수능 성적은 내신 성적에 비해서 상당히 좀 부족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언어 영역이 2등급이라고 보면은 수리 또 외국어 같은 경우는 지금 커트라인에 걸려 있는 3등급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국사 과목 7등급, 그다음에 사회 과목, 지리, 정치 3등급, 2등급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비교 활동도 살펴봅니다. 예, 비교과 활동은요. 우리 학생은 이제 학급 반장, 부반장, 또 전체 학생회장도 역임했고요. 상당히 리더십이 있는 학생입니다. 그다음에 학급 내에서 이제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서 활동을 해본 부분이 있고요. 또 전통문화 개성 활동과 관련돼서 대회 나가서 입상한 경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상 경력으로서는요, 자신의 어떤 공부비법 발표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경력이 있고요. 논술, 또 양성평등 글짓기, 단어왕대 등 아주 다양한 부분에서 상을 수상했고요. 25개 이상의 어떤 수상 실적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교육 활동으로는 서울대 제3기 미래인재학교로 수료를 했고요. 청소년 리더십 꿈찾기 프로그램도 수료했습니다. 희망 전형은 일지망이 서울대 사회과학 계열의 기회균형 선발입니다. 농어촌에 해당되는 학생이고요. 그다음에 이지망이 서울대 영어 교육과인데요. 역시 이제 기회균형 선발인데 사범대 지역인재 전형입니다. 그다음에 삼지망은 연세대 영문과인데요. 농어촌 전형으로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학생 고향이 어딘가요? 저는 지금 농어촌 선마을에서 살고 있어요. 그렇군요. 전남 민속예술제에 참가해서 입상을 한 것도 있고 아주 눈에 띄는 활동들이 많은데 선생님 이런 활동들이 우리 학생이 농어촌 전형에 좀 지원을 하는데 유리하게 작용을 할까요? 어떻습니까? 예, 역시 이제 농어촌 지역에 있는 우리 학생이니까요. 그런 활동들이 참고는 많이 될 텐데 뭐 그것이 이제 크게 결정적인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일단은 뭐 다양한 측면에서 활동했다는 점에서는 도움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일단 우리 학생이 뭐 성적이 이제 네. 일단 그 1등급 상당히 좀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 물론 예. 이제 조그마한 이제 규모의 이제 학교인 것 같은데 어찌됐건 서울대학교 진학을 지금 제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까 이제 성적 분석에서 봤을 때 모의고사로 봤을 때는 여전히 이제 좀 불안해 보이는 모습이 좀 보이거든요. 이제 그랬을 때 우리 학생이 좀 종합적으로 좀 한번 평가를 했을 때 지금 현재 우리 학생이 지원하는 농어촌 학생 특별전형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생각을 하고 분석을 할 때 장단점에 대한 좀 분석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내신 성적은 말씀하셨던 대로 상당히 우수한 그런 편이고 그다음에 농어촌 지역에 있기 때문에 서울대에 지원하고자 할 때 기회균형 선발 전형에 이제 지원할 수가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추고 있는 학생입니다. 상당히 이제 나름대로 학교 생활도 자기주도적으로 열심히 해서 리더십도 있고 또 수상 실적도 많고 그렇지만은 나름대로 우리 학생이 있는 지금 도서 지역에 있는 그 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그 수학능력 시험 성적은 상당히 좀 부족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생이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이 또 1지망, 2지망이 서울대학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물론 그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겠지만은 서울대학의 그 최저학력 등급, 최저기준 2등급 두 개가 현재까지는 조금 확인할 수가 없는 그런 네.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 부분이 좀 관건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다음에 현재의 수능 성적만 가지고 본다면은 우리 학생이 그 원하는 대학에 정시로는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시에서는 어쨌든 결과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지금 수능 성적에 비해서는 희망하는 대학들이 좀 상향 지원일 수 있을 확률이 좀 있다는 말씀이신데 우리 학생이 지금 농어촌 전형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가능성이 있을지 좀 궁금합니다. 지망 대학별 특징을 먼저 좀 분석을 해볼까요? 예, 먼저 우리 학생이 첫 번째 지망했던 서울대 사회과학 계열 같은 경우 이제 기회균형 선발에 해당되겠습니다. 서류 100%로 선발을 하게 되고요. 역시 이제 최저 기준은 두 개 영역 2등급에 해당되겠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는 지역균형 전형 그 합격자가 최저가 1.24 등급 선에서 이제 걸쳐 있었고요. 특기자 전형 같은 경우는 최저가 1.7 정도로 이제 형성이 돼 있었는데 농어촌 전형 같은 경우는 일단 지균형하고 이제 유사하게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면은 우리 학생이 지원은 해볼 수는 있겠지만은 나름대로 그 상당히 상향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런 걱정을 하느냐면은 일단 우리 학생의 내신 성적은 상당히 좋긴 하지만은 전체적인 집단 자체가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 학생의 수가 적기 때문에 2단계에 가서는 나름대로 이제 상당히 그 학생의 어떤 학업 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세밀하게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요소를 지금 갖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 학생이 서울대 영어교육과 사범대 지역인재 전형 같은 경우는요. 여기도 역시 이제 서류 100%인데요. 요 부분의 경우에는 그 군 지역에서 이제 추천을 받아서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9명을 선발하게 되는데 군 지역에 1명을 추천하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 이제 행정구역상 군이 85개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9명을 선발하게 되면 이제 85명이 지원한 다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경쟁률이 상당히 6대1, 7대1 이렇게 나올 텐데 전년도 같은 경우는 이제 5.6대1 정도 선에서 이제 그쳤거든요. 네. 자, 그런 부분을 본다라고 했을 때 우리 학생은 일단은 이제 사범대 지역인재 전형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두는 것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또 영어에 관심이 많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영어 교육과 쪽에 이제 지원이 되는데요. 단 여기서 이제 한번 고려해봐야 될 부분은 바로 뭐냐면은 사범대 지역인재 전형 같은 경우는 졸업하고 임용고사를 통과하더라도 해당 지역에서 일정 기간 근무를 해야 된다는 그런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네. 그 다음에 이제 연세대 같은 경우를 제가 또 말씀을 드리는데요. 연세대 농어촌 전형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는 정시에 선발했지만 올해는 수시로 이제 모집 시기를 변동한 케이스에 해당되겠습니다. 99명을 선발하는데 학교당 5명까지만 이제 추천을 할 수 있고요. 역시 최저는 2개 2등급에 해당됩니다. 전년도에 준해서 생각을 해본다라면은 커트라인은 1.20선에서 형성될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요. 역시 이제 우리 학생은 내신 성적으로 보면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역시 최저가 관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일단 최저 2개 2등급을 지금 맞추는 게 그러게요. 상당히 좀 예. 중요할 것 같으니까 역시 이제 아마 온수 접수 기간이 끝난 다음에는 아마 수능에 이제 어떻게 보면 몰입을 해서 최저 등급을 맞추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우리 학생이 이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제 서울대학교의 기회균형 전형이냐 아니면 지역인재 전형이냐 이 두 가지에 대한 부분도 골라야 될 것 같고요. 이 밖에 우리 선생님이 생각하실 때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좀 전형을 좀 준비해야 될지 추천 전형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추천 전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대의 경우에도 기회균형 선발의 사회과학 계열은 농어촌에 해당되는 거고요. 사범대 같은 경우는 기회균형 선발의 지역인재 전형에 네. 해당되는 거거든요. 똑같은 이제 기회균형인데 어느 부분을 선택하느냐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판단에서는 일단은 사범대학 쪽에 지역인재 전형 쪽으로 지원하는 것이 좀 더 그 가능성 있는 지원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판단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세대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세대학교도 이제 우리 학생이 지원해 볼 수 있는 유력한 카드 중에 하나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가 이제 학교장 추천 전형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고대 사대가 있기 때문에요. 영어 교육과의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역시 이제 전년도 같은 경우는 1단계 내신 등급 컷이 1.5 정도로 예상되기 때문에 우리 학생의 경우에는 이제 국영수사가 1.08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그 경쟁력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전년도 최초 합격자의 등록률이 60% 정도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예. 미등록으로 인한 추가 합격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추천 전형으로는 이화여대 미래인재 전형을 말씀드리는데요. 역시 이제 사회과학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최저가 이 2개 2등급에 해당되는데요. 우선 선발 20%는 서류 100%고요. 일반 선발 80%는 서류 80에 면접 20이 되겠습니다.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내신 성적이 우수하기 때문에요. 우선 선발 전형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성균관대 지역 리더 전형은요, 요 전형 자체를요, 농어촌 전형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생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유리한 부분이 성균관대 이 전형은 1학년 때 내신 성적 20%, 2학년 때 40%, 3학년 때 4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생은 학년이 올라오면서 지금도 내신이 좋지만요, 3학년 때 같은 경우는 전 과목이 1등급이거든요. 1.0. 예. 퍼펙트 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전형은 상당히 유리한 부분이지만은 역시 이제 수능 최저가 언수 외 합이 6이라는 점에서 이 부분이 또 관건이 될 거로 예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학생에게 이제 숙명여대 지역 핵심 인재 전형을 추천해주고 싶은데요. 역시 이제 정치 외교학, 외교 쪽에 관심이 있으니까요. 최저는 없습니다. 그래서 좀 상당히 좀 이 부분은 안심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서류 100% 3배수로 해서 2단계 서류 40에 면접 구술 60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년도에 보면은요, 지역 핵심 인재 전형의 경쟁률은 3.97대 1이었지만 농어촌 전형 같은 경우는 5.64대 1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학의 경우에는 지역 핵심 인재 전형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지역 핵심 인재 전형은 수능 체제가 없지만은 농어촌 전형은 수능 체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전형은 꼭 좀 생각을 해서 일종의 보험 형식으로 네.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드리고요. 예. 또 한 가지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학생이 그 장래 희망이 교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영어 교육과 쪽으로 가시는 것도 이제 좋긴 하겠지만
하겠지만은 상당히 요즘 중등교사의 임용 시험이 어렵다라는 건 이제 잘 아실 테니까 아직은 교대 쪽은 그렇게 이제 경쟁이 치열하지 않다라고 보면은 서울교대나 광주교대 쪽도 한번 참고를 해서 원서를 넣어보는 것도 어떨까 이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네. 자, 지금 근데 수능 성적이 관건이네요. 네, 좀 성적을 맞습니다. 좀 올려야 될 것 같은데 언어나 수리, 외국어 좀 한 등급씩은 다 올려야 될 것 같은데 자신 있습니까? 네. 네, 한번 나머지 기간 열심히 해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러면 선생님들께서 또 말씀해주신 내용 이메일로도 보내드릴 테니까 꼼꼼하게 잘 살펴보시고 마무리 잘하셔서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학생에 대한 결정적 코치 조훈 선생님과 함께 정리합니다. 네, 외교관이 되고 싶은 학생입니다. 소규모 군 단위에서 다니는 우리 학생인데요. 전교 1등하는 학생입니다. 자, 현재 이제 우리 학생이 대학을 진학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내신이 훨씬 우수하기 때문에 수시에서 바로 이제 끝내야 될 것 같은데요. 특히 농어촌 전형으로 수시를 적극적으로 공략해야 됩니다. 그러나 항상 그 수능 최저 기준이 있기 때문에 2개 2등급을 충족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은 원서 접수 후에 수능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공부해서 2개 2등급을 충족시키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 아울러서 각 대학에서 실시하는 심층 면접 대비를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추천 전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대학교는 사범 지역 인재 전형으로 지원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연세대학교는 농어촌 인재 전형, 그리고 고려대학교는 학교장 추천 전형, 이화여대 미래인재 전형과 성균관대 지역 리더 전형, 숙명여대 지역 핵심 인재 전형입니다. 아울러서 우리 학생이 교직에 관심 있다면 서울교대와 광주교대도 함께 고려해서 지원 전략을 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뉴스, 생활 정보가 가득한 TBS TV. TBS TV는 케이블 TV와 IPTV, 지상파 DMB TV, TBS 교통정보 앱 외에도 서울 지하철 객실내 TV나 PDP TV, 또 인터넷을 통해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기분 좋은 방송 TBS TV를 지금 바로 경험하세요. 네,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까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수시 원서 접수를 앞두고 수시 집중 상담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두 번째 학생을 위한 상담 진행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머니께서 전화 주신 것 같은데요.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예, 고3 수험생을 둔 학부모입니다. 네, 요즘에 학생들뿐만 아니라 어머님도 긴장이 되실 것 같아요. 어떤 점이 좀 가장 궁금하시던가요? 예, 서울 시내 대학 중에서 수시로 합격 가능한 대학이 어딘지가 궁금해서요. 네, 자, 알겠습니다. 자, 이번 상담과 분석은 오종훈 선생님께서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우리 학생을 위한 상담, 성적과 비교과 활동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학생의 이제 내신 성적부터 보겠습니다. 1학년부터 3학년 1학기까지 5개 학기의 평균 등급인데요. 국어가 2.4, 수학 2.9, 영어 3.1, 사회 2.7 등급이 받고 있고요. 지난 6월 모의 수능 성적입니다. 언어 영역 100분위 74에 4등급, 수리 나영 100분위 76에 4등급, 사회 탐구 경우에서는 외국어죠. 외국어는 100분위 70에 4등급이었고요. 사회 탐구의 사회 문화는 92에 2등급, 한국 지리가 74에 4등급이어서 수능보다는 이제 내신 성적이 좋은 학생이 성적을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비교과 활동입니다. 교내 활동으로는요, 개발 활동으로서 도서반에서 활동을 했고요. 수학 내역으로는 이제 문학 부분에서 교과 우수상도 받았습니다. 교육 활동으로는요, 봉사 활동으로 충북 음성군에서 꽃동네 가족 돌보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환경 정화 및 어르신 도우미 활동도 했었습니다. 학생이 지망하는 전형은 이제 대학을 정해진 않았지만 1지망으로는 문헌정보학과, 2지망으로는 국문학과를 지망하고 있습니다. 네. 네, 우리 학생의 이제 꿈이 문헌정보학과나 국문학과 그리고 이제 서울 시내에 있는 대학을 좀 희망하고 있는데 우리 영원님 바람대로 아마 이제 우리 학생 같은 경우가 지금 학교 서울 시내 학교에서 어디를 갈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일단 내신 성적과 모의고사 좀 보시면서 우리 학생에 대한 분석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학생의 이제 내신 성적을 좀 더 학년별로 분석해 봤는데요. 국영수사 4과목 기준으로 1학년 때는 평균 3.3등급을 받다가 2학년 때 2.6등급, 3학년 1학기까지 이제 2.4등급을 받아서 학년이 올라갈수록 성적 추이가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 교과 기준으로는 이제 평균 2.7등급이니까 내신 성적으로 보면 이제 내신 성적으로만 본다고 하면 인서울이 충분히 가능한 성적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6월 모의 수능 성적으로 보면 언수회사 4개 영역 기준으로 100분위가 평균 75 정도 나와서 상위 누적 23% 정도 해당됩니다. 이 성적을 정시 기준으로 지원한다고 하면 경기 지역 중상위권 대학, 예를 들면 이제 강남대나 안양대 정도를 지원했을 때 합격 가능한 점수로 보입니다.
학생의 장점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학력이 올라갈수록 네. 성적이 향상되기 때문에 일단 내신이 좋다는 점이 가장 중요하고요. 보완할 점으로는 저희가 서울소재대학을 간다고 했을 때는 보통 일반 전형 경우에서도 수능 체제를 요구하는데 네. 보통 이제 서울적 중하위권 대학도 보통 2개 학력 3등급 이내를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못 미치는 부분이 좀 보완할 사항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 자, 내신 성적이 상승세를 타고 있어서 긍정적인 반면에 지금 수능 성적은 좀 3등급까지 정도는 향상시켜줘야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네. 아직 우리 학생이 대학을 정하지 못했거든요, 선생님. 대학을 네. 선택한 데 있어서 어떻게 하면 좀 유리한 합격 전략을 짤 수 있을까요? 예, 학생이 현재 이제 학생부 성적과 모의 수능 성적을 봤을 때는 보통 서울 지역 중하위권대에서부터 시작해서 경기 지역 적성을 보는 대학 정도가 아마 합격 가능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이제 학생부 성적이 좋으니만큼 학생부 반응비율이 높은 일반 전형 쪽에 지원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경우에서는 서울 지역 중하위권 대학에서는 이제 보통 전형을 치를 때 논술 전형이라든지 면접 전형을 많이 치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1차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역시 이들 전형을 지원할 때는 보통 경우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반드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두 경력 3등급 이내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이 그 4개 경력 가운데 현재로 봐서 한 2개 경력 정도는 반드시 3등급 이내로 그러니까 끌어올리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어머니 어떻게 우리 학생이 적성고사 준비도 하고 있나요?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적성고사 준비를 하고 있으면 각 대학별로 좀 눈높이를 맞추면 될 것 같은데 예. 어떠신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학생이 가장 원하는 부분이 이제 인서울, 네네. 서울소재대 가는 부분이 가장 크기 때문에요. 서울적 중하위권 대학들이 보통 전형 방법이 적성을 치르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논술 치르는 대학이 좀 더 많고요. 네. 그러니까 논술 대비가 일단 필요하고 또 학생부와 면접을 가지고 또 전형하는 대학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논술, 그다음에 면접, 그리고 제가 한성대라든지 세종대 등이 또 적성을 보고 있기 때문에 명지대 포함해서 그래서 학생의 경우로 보면은 논술 전형 그리고 적성 전형을 같이 준비한다고 하면 충분히 이제 서울소재대학 목표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선생님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대학에 어떤 전형을 좀 추천하실 수 있을까요? 학생이 이제 여자다 보니까 네네. 이제 여대도 추천해 보면서 예. 이제 적성 전형을 같이 한번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화면 보면서 한번 이제 설명해 드리고자 하는데요. 동덕여대는 이제 수시 1차 일반 전형으로 국어국문학과에 10명을 이제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부와 1단계 학생부, 2단계는 학생부와 면접을 통해서 전형하는데요. 여기서 보는 이제 면접은 신출 면접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2문항, 수학 능력 및 사고를 묻는 한 문항을 선택하기 때문에 면접 대비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덕성여대는 이제 수시 1차 일반 전형으로 모집하는데요. 문헌정보학과에서 8명을 선발합니다. 1단계는 학생부로 2단계는 학생부와 면접을 통해서 전형하는데요. 여기서 면접은 이제 인문계열에서 공통문항이 2문항 나오고 전공별 2문항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해당 대학 홈페이지에 가보면 기출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걸 통해서 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서울여대는 이제 수시 1차 학교 생활 우수자 전형으로 문헌정보학과에서 9명을 선발합니다. 학생부 70과 서류 30인데 여기서 최저 기준이 앞에 대학도 마찬가지지만 2개 경력 3등급 이내를 요구하고 있고요. 한성대는 수시 2차 학생부 우수자 전형인데 이건 이제 수시 2차이기 때문에 수능 후에 접수합니다. 그래서 한국어 문학부에서 10명을 모집하고요. 학생부 100%인데 수능 최저가 2개 경력 3등급 이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적성을 치르는 대학과 상명대가 있는데요. 상명대는 수시 1차 논술 우수자 전형이 있습니다. 문헌정보학과에서 6명을 모집하고요. 학생부 30과 논술 70으로 전형하는데 언어 중 한 개 영역 3등급 이내를 요구합니다. 세종대는 이제 수시 1차 일반 전형에서 국어국문학과 6명을 모집하는데 학생부 50과 적성 50, 여기서 적성을 치르는 전형이 있죠. 언수회 중 2개 영역 등급합이 6 이내니까 반드시 2개 영역은 3등급 이내가 돼야 됩니다. 네. 예, 다음도 있죠. 예, 명지대 있습니다. 명지대가 이제 적성을 치르는 대학인데요. 문헌정보학과에서 7명을 모집하는 경우에서는 학생부 50과 적성 50으로 전형하고요. 또 이 전형 말고 수시 1차 일반 전형도 있습니다. 문헌정보학과에서 5명을 선발하는데 1단계 학생부, 2단계는 학생부와 면접을 통해서 전형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선생님께서 굉장히 조목조목 구체적으로 학교들을 추천을 해주시고 추천 전형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머니 잘 듣고 계시죠? 네. 네,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면 여쭤보세요.
이제 6회 수시 지원이잖아요. 1, 네. 2차를 어떻게 지원 전략을 짜야 될지. 6번의 카드가 있습니다만 예. 1회차와 2회차에 걸쳐서 어떻게 좀 나눠야 지금 될까요? 저희가 이제 학생의 성적대를 보니까요. 수시 1회차에 한 5번 정도, 그다음에 수능 후에 한 번 정도가 제일 적합할 것 같고요. 그 수시 1회차 접수할 때는 앞에서도 이제 어머니께서 적성을 어느 정도 준비한다고 했으니까 네. 적성 전형에 2개 정도, 예를 들면 이제 세종대라든지 한성대, 명지대 정도, 네. 2-3개 정도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나머지 2-3장 정도는 면접이라든지 또 이제 학생부 전형 쪽으로 쓴다고 하면은 그래서 수시 1회차에 5장, 그 가운데 2-3장을 적성에, 네. 또 나머지 2-3장은 또 면접 또는 이제 다른 이제 논술 수사 네, 중에 네, 쓰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 한 장 정도 남겨놔서 혹시 수능 이후 사항을 볼 수가 필요가 있기 때문에 네, 네. 1-2장 정도를 남겨놔서 네. 수시 2회차에 네. 원서에 쓰는 것이 네. 가장 합리적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네. 수시 1회차에 일단 중심을 두되 수시 2차도 좀 가야 된다. 자, 우리 최정민 선생님 어떻습니까? 우리 학생에 대한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학생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수능 성적에 그 3등급 2개 나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일 것 네. 같고요. 그래서 현재 이제 그 등급 컷에 걸려 있는 과목이 있기 때문에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결정은 빨리 내리고요. 6개의 카드에 대한 그리고 나서 수능에 집중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어머니 오늘 조언이 많이 도움이 되셨죠? 네, 감사합니다. 네, 따님과 함께 보시면서 다시 한번 좀 조목조목 잘 살펴보시고요. 수시 6회 지원 잘하셔서 올해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학생을 위한 결정적 코치 조훈 선생님과 함께 정리합니다. 네, 일단 학교보다는 문헌정보학과나 국문학과를 지금 희망을 하고 있고요. 우리 학생이 내신 성적이 모의고사보다는 좋기 때문에 일단 수시 지원 전략을 좀 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수능에 있어도 최대 등급을 맞춰야 되니까 2개 영역은 반드시 3등급 이내로 달성해야 되고요. 우리 학생이 지금 성적대가 면접이라든가 논술, 적성 등 대학별 고사에 대한 부분이 다양하게 좀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선택과 집중 전략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학생에 대한 추천 학교를 말씀드리면 수시 일반 전형에서 여대 중심으로 보면 동덕여대, 덕성여대, 서울여대, 서울여대를 추천드리고요. 한성대하고 세종대 그리고 명지대 인문 캠퍼스를 일반 전형으로 추천합니다. 네, 이번에는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꿈을 키워가는 청소년들을 만나볼 텐데요. 생각업, 감각 쑥쑥, 창의적 체험활동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진학보다 진로를 찾아가는 과정이 중요해진 요즘, 꿈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학생들이 늘고 있는데요. 이런 청소년들의 고민을 덜어주고자 마련된 특별한 현장을 지금 공개합니다. 서울에 위치한 한 무역 전시관. 많은 학생들로 북적이는데요. 친구들과 함께 찾아와 저마다 무언가를 열심히 만들고 있는 학생들. 오늘 이곳을 찾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많은 활동이 있는데 저한테 적합한 활동이 무엇인지 찾아보기 위해서 왔습니다. 원래 만드는 거에 관심이 많았는데 집에서는 만들 수 없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와서 한번 경험해보고 싶어서 왔어요. 10번째로 열리는 이번 체험학습 창의활동 박람회는 에듀파 정착을 위한 현장 체험, 창의적 체험 활동의 원스톱 체험과 진로 탐색과 직업 체험, 환경 포트폴리오 경진대회 등을 통해 자신에게 필요한 창의적 체험 활동들을 직접 찾아보고 체험하는 공간으로 구성됐는데요. 창의적 체험 활동이라는 게 아직 학부모나 학생들이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고 입학사정관제를 대비를 해서 어떻게 포트폴리오들을 작성할 수 있는지 현장에서 선생님들과 함께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기 위해서 마련이 됐습니다. 체험관에는 전국 중고등학교의 동아리에서 학생들이 직접 나와 참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들기와 그리기는 물론 기부와 나눔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며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학교에서는 접할 수 없었던 다양한 활동에 모두들 즐거운 모습이었는데요. 다 같이 체험을 하게 되면 그분도 폭넓은 활동을 하게 되고 또 모두에게 좋은 기회인 것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고 제가 몰랐던 아이들의 가난함 그런 것들도 세부적으로 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 시각 바로 옆 전시관에서는 창의적 체험 활동 포트폴리오 경진대회가 한창이었습니다. 3월 창의가 이후 처음 나온 탐방이어서 더욱 설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 자치법정 동아리 일원들과 함께 토론을 하고 소감을 하면서 너무나도 많은 경험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성공리에 끝마치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은 동아리의 특색과 활동뿐 아니라 자신이 느끼고 성장할 수 있었던 점에 대해 발표하고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저 주체적으로 어떤 말을 해야 될지를 배웠고요. 그리고 여태까지 자료를 어떻게 탐구했는지, 탐색했는지, 연구를 어떤 식으로 진행해야 될지 알 수 있었어요. 다른 동아리 활동과 비교하여서 새롭게 접해볼 수 있고요. 또 다른 동아리 활동과 비교하면서 저희 동아리가 얼마나 멋진 동아리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한 보건 동아리의 활동 소개가 있었는데요. 누구나 꼭 알아두어야 할 응급처치에 대한 시범도 이어졌습니다. 오늘 이어진 경진대회에 관한 심사 결과는 이번 달 말 발표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동아리 활동하는 과정에서 성장한 것, 그리고 이런 발표회에 나와서 준비하면서 친구들끼리 팀워크를 이루면서 발표하고 행사를 진행하는 과정, 그리고 다른 친구들이 발표하는 그 어떤 것들 관찰을 통해서 성장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체험 활동들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계속 성장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에 대한 이해와 나의 열정을 드러내고 인정받는 창의적 체험 활동. 다양한 창의적 체험 활동으로 내 꿈에 한 발짝 더 다가가 보는 건 어떨까요? 네, 체험학습 창의활동 박람회를 다녀왔는데요. 우리 학생들이 정말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군요. 자, 이 청소년들이 가보면 좋을 만한 박람회가 더 있다고 하는데 조은 선생님 좀 소개해 주시죠. 네, 국내 최대 규모의 체험형 과학축제입니다. 2012년도 대한민국 과학창의축전이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부터 19일까지 일산에 있는 킨텍스 제2전시관에서 열립니다. 자, 수학영재교실 그리고 생활 속의 과학 이야기 등 400개 이상의 과학체험 프로그램들이 진행될 예정이니까요. 관심 있는 학생들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자, 공교육을 살리고 사교육의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함께하고 계시고요. 자, 계속해서 세 번째 상담 진행을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합니다. 네, 저는 미래 아나운서를 꿈꾸는 고3 여학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목소리도 아주 낭낭하고 좋아요. 예, 수시 준비는 어느 정도 좀 마무리가 돼 가고 있습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네, 자기소개서는 좀 잘 썼고요? 네, 거의 다 써가고 있어요. 예, 오늘 어떤 점이 좀 가장 궁금하던가요? 네, 제가 거기 보냈던 세 학교뿐만 아니라 서울대 지역균형 선발까지 해서 총 4학교에 입사를 넣게 됐는데 잘 선택한 건지 그리고 또 학생부 우수자 전형에도 넣고 싶은데 어떤 학교가 좋을지 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상담과 분석은 최진교 선생님께서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먼저 우리 학생의 활동 등을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 화면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이제 내신 성적이 상당히 우수한 학생입니다. 국어 교과는 1.0이고요. 영어, 사회 1.4, 1.3, 수학 1.2고요. 국영수사는 1.23입니다. 전 과목 성적을 내봤더니 1.24가 됐고요. 그다음에 수능 6월달 모의 수능 같은 경우는요. 언어는 이제 99% 1등급에 해당되고요. 그다음에 수리 외국어 2등급이고 국사는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요거는 이따 잠시 뒤에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사회 쪽에서 근현대사하고 사회문화가 77%, 78% 3등급인데 이제 거의 등급 컷에 걸려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사회 쪽에 상당히 지금 준비를 안 한 것 같은데 아마 이제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요. 이 부분은 가능할 걸로 보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교내 활동으로는 우리 학생은 이제 3년 동안 계속해서 학급 반장을 했고요. 그다음에 개발활동 부서에서 방송반에서 또 아나운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전공적 합성하고 연관이 되는 부분이고요. 또 영재반 수업에도 참여를 했습니다. 교내 활동에서요. 각종 경시대 영어라든지 논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요. 상을 수상을 했고요. 우등상은 빼놓지 않고 계속해서 수상했고 그래서 총 18개 부문에서 상을 수상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제 교회 활동도 볼까요? 예, 서울시교육청 소속 구센 방송단 앵커 겸 기자로도 활동이 됐네요. 그다음에 봉사활동 상당히 의미 있는 곳에서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 자, 지망대학입니다. 예, 1지망은 이제 우리 학생이 고려대 국어국문학과 이제 학교장 추천 전형을
지원하고자 했고요. 그다음에 2지망은 성균관대 인문과학계열 성균인재 전형이요. 3지망은 이화 사정관 전형으로 이화여대 인문과학부를 지원했습니다. 네. 자, 우리 학생의 내신 성적, 우리 첫 번째 학생과 비슷하게 상당히 그 내신 성적이 우수하고 또 학교 내 활동, 교내 활동이 상당히 좀 활발히 하는 학생인 것 같습니다. 리더십과 전공적과 활동도 좀 돋보이는데 일단 우리 학생이 지금 성적과 비교과 활동 보시면서 장단점에 대한 분석부터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 학생은 전체적으로 내신 성적에는 상당히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학년이 올라가면서 성적이 더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3학년 때 같은 경우는 한 과목 2등급 제외하고는 전 과목이 다 1등급이 나올 정도로 상당히 좋은 그 성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학생이 지망하고자 하는 그런 그 학과에 맞게끔 이렇게 학교 내에서 활동을 다양하게 하고 있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1, 2, 3학년 3년 동안 이렇게 반장하는 것은 흔치 않은 그런 경우인데 이 학생이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리더십의 어떤 특징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상당히 이 부분에서 이제 한 가지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수학 능력 성적은 내신 성적에 비해서는 좀 경쟁력이 떨어지는 그런 케이스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학생이 정시에서 지원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 현재 그 지원하고자 하는 희망하는 대학은 상당히 좀 쉽지 않은 그런 전형이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예. 네. 자, 내신은 좋지만 좀 수능 성적이 다소 부족한데, 자, 그래서 더욱더 수시 전형에 열심히 좀 도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지금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들의 합격 가능성은 어느 정도나 될지 짚어볼까요? 지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우리 학생이 고려대 학교장 추천으로 국문과에 지원을 했는데요. 이 경우 같은 경우는 1단계가 서류 100에 그 다음에 2단계는 서류 60에 면접 40입니다. 1단계 통과 내신은 전년도 같은 경우는 1.5 정도로 이렇게 본다라면 우리 학생은 그 부분에서는 나름대로 여유가 있다라고 보고요. 네. 그 다음에 그렇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고대 학교장 추천 전형 같은 경우는 계열별 1명에서 2명으로 확대됐기 때문에 경쟁률이 높아질 걸로 예상을 해보고요. 전년도의 경우에는 여기도 이제 2개 2등급이 되는데 최저가 수능 최저로 충족하지 못해서 탈락한 비율이 25%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일 텐데 우리 학생은 현재로서는 이 부분은 충족이 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고대 학교장 추천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대하고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요. 최초 합격자의 등록률이 60% 정도 됐다 하는 부분에서 이제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전형이죠. 성균관대 성균인재 전형인데요. 인문과학 계열입니다. 상당히 우리 학생한테 유리한 그 전형입니다. 먼저 원수의 합이 현재 5가 나오기 때문에 꼭 굳이 그 체제를 맞추고 안 맞추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학생부 같은 경우는 이 전형은 1학년 20%, 2학년 40%, 3학년 40%이기 때문에 학생은 학년이 올라가면서 성적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 부합되는 부분이 있고요. 전년도 인문계 합격의 어떤 그 등급대는 1등급 초반까지 형성이 돼 있었고요. 추가 합격은 1.48까지 있었던 걸로 봐서는 우리 학생에게 상당히 그 가능성이 있는 전형으로 또 보여집니다. 또 한 가지 이제 3지망으로는 이화여대 인문과학부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 전형은 당연히 최저 기준은 2개 2등급은 현재 또 만족하고 있고요. 나름대로 이제 우선 선발이 20%고 그 20%는 서류 100%로 진행을 하는데요. 학생은 나름대로의 어떤 스펙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선 선발 전형에서 합격의 어떤 가능성을 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자, 우리 학생이 이제 지원하려고 하는 고려대학교의 학교장 추천 전형, 성균관대 성균인재, 그리고 이제 이화여대 미래인재죠. 이화 사정관 전형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우리 학생이 보니까는 이제 서울대를 지원 안 하고 이제 이렇게 지원 전략을 좀 짜는 것 같은데요. 일단 지금 우리 학생이 이제 수시 전략이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내신 성적이 월등히 지금 우수하기 때문에 이 수시 전략, 6회 지원 전략 어떤 식으로 좀 전략을 좀 짜야 될지 좀.
궁금합니다. 예, 제가 판단할 때는 좀 6개의 지원 전략 가운데서 상향 지원도 우리 학생이 좀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이 여기에 그 추천 전형에는 넣지는 않았지만은 제가 생각할 때는 서울대 일반 전형에도 지원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서울대 일반 전형 국문학과인데요. 여기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체제가 2개 2등급이 여기에 있습니다. 서류 100%인데요. 2단계는 이제 서류 50에 면접 5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현재 내신 성적이나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들 그리고 네. 또 리더로서의 여러 가지 활동들 그래서 어떤 그 면접에서의 어떤 유리한 점들 이런 거 고려해 볼 때는요 적극적으로 한번 지원해 보는 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학생 지금 듣고 있죠? 네, 듣고 예. 있어요. 그 모의 수능이라든지 이런 거 볼 때 국사를 지금 선택하고 있나요? 네, 아니요,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되면은 국사를 서울대 원서를 넣어야 될 경우에는 국사를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국사 선택을 꼭 좀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제2 외국어 또 한문 학교에서 제2 외국어 배우고 있죠. 네, 배우고 있어요. 예, 요것도 요 경우에도 이제 제2 외국어 또는 한문인데요. 요 경우도 꼭 선택을 해주셔서 네. 이건 하나의 그 어떤 그 필수 조건이거든요. 네. 성적을 떠나서요. 예, 네. 그래서 그 부분 좀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꼭 서울대 일반 전형에 한번 도전을 해보라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또 한 가지 추천 전형은 그 우리 학생이 지원했던 그 희망했던 전형들은 대부분 다 이제 가능권에서 이제 생각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경희대 교과 우수자 전형도 한번 추천을 드립니다.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경희대가 국문학과에 상당한 그 강점을 갖고 있는 그렇죠. 대학이기 예, 때문에요. 예. 그래서 최저가 2개 2등급인데 만족이 되고요. 학생부 100%입니다. 그런데 전년도 같은 경우는 그 체제에서 이 전형에 지원했던 학생들이 50% 정도가 탈락이 됐어요. 예. 그래서 지원 가능한 내신은 1.2에서 1.5 수준 사이로 보니까요. 우리 학생은 충분한 조건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역시 이제 아나운서가 되기를 꿈꾸는 그런 학생입니다. 그래서 지금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뭐 아나운서로서의 어떤 자질을 충분히 갖춘 학생처럼 보이는데요. 한국외대가 상당히 그 이쪽 분야에 상당히 강점을 갖고 있는 학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외대의 학업 우수자 전형으로 언론정보학부에 지원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최저 기준이 언수의 2개 합이 이제 4가 되기 때문에요. 이 부분도 충분히 충족하리라고 보고요. 전년도 합격자의 내신을 살펴보면 1.2에서 1.6 수준 이런 정도에 있으니까요. 우리 학생이 나름대로 이제 그 아나운서 쪽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 전형은 꼭 좀 한번 지원해 보라고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야, 수시 6회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될지 선생님께서 구체적으로 다 말씀을 해주신 것 같네요. 잘 이해하셨어요? 네. 네, 희망대학을 포함해서 총 6가지 추천 전형을 말씀해 주셨는데 궁금한 점 있으면 더 여쭤보셔도 됩니다. 네, 아까 제가 그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이 좋을 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제가 지역균형 선발을 이번에 받을 수 있게 됐거든요. 그러세요? 네, 그렇게 되면은 지역균형 선발에 넣는 게 그래도 더 유리한 거겠죠? 예, 요번에 이제 선발 대상자에 포함이 됐다라고 하면은 지역균형 선발 전형 같은 경우하고 일반 전형의 차이점은 올해 같은 경우는 지역균형 선발 전형 같은 경우는 면접까지 다 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나 이제 일반 전형 같은 경우에는 서류라든지 이런 부분 가지고 일정 정도 1.5배수에서 3배수 걸러내기 때문에 면접에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학생은 그런 점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 그렇게 됐다라면 지균형에 도전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막바지 작업하면서 가장 궁금한 게 자기소개서를 네, 잘 그렇죠. 쓰고 있는지에 대한 염려가 네. 좀 되는데 저희가 그동안 상담을 진행을 하면서 우리 학생들이 우수한 활동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소개서에 좀 잘 못 녹여내는 그런 경향들이 좀 있었거든요. 네. 우리 학생 자기소개서 보셨을 텐데요. 어떠셨어요, 선생님? 예, 제가 그 살펴봤는데요. 제가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논술 쓸 때도 논제에서 요구하는 방향대로 글을 써야 되는 게 이제 논술이거든요. 그렇듯이 자기소개서도 논술하고 똑같습니다. 이 요구하는 그 방향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이제 지원 동기라든지 또 성장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학업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인데 학생들이 자기소개서를 읽다 보면은 그 학업 계획을 써야 되는 부분에 지원 동기를 쓴다든지 뭐 이렇게 이제 그 요구하는 거하고 이렇게 어긋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우리 학생의 경우에는 자기소개서는 나름대로 이제 성실하게 잘 쓴 부분인데요. 우리 학생이 썼던 부분 중에 진로를 위한 노력 중에 한 부분을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이라는 시기는 자신의 진로에 대해 고민하고 어쩌면 방황할 수도 있는 시기입니다. 저 역시 이때 아나운서란 꿈을 가지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고민을 했었고 결과적으로는 그 꿈을 더 명확히 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네. 자, 여기서 이렇게 살펴보면요. 고등학교 2학년이라는 시기는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해야 될 시기인가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대개 진로 선택은 이제 그 1학년 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진로 선택에 대한 고민은 1학년 때 많이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이고요. 또 계열이라든지 학과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요즘엔 많이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고민을 했는데 고민에 대한 과정이 어떻게 진행됐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이 아무런 설명이 없이 갑작스럽게 이제 꿈을 명확히 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 가장 흔히 범하는 오류 중에 하나가 인과관계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설명 이런 부분이 없이 결과만 얘기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제 이런 부분이 거기에 해당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학생 지금 듣고 있으니까요. 요 내용은 좀 적절하게 이렇게 수정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다른 부분은 아주 매끄럽게 잘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인과관계를 좀 명확하게 밝힐 수 있는 그런 좀 글쓰기에 대한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선생님 조언 잘 들었죠? 네, 감사합니다. 수시 전략 6번을 확실하게 잘 챙겨가신 것 같은데요. 수능 시험도 잘 치르시고 앞으로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아나운서의 꿈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을 위한 결정적 코치 조훈 선생님과 함께 정리합니다. 네, 내신 성적이 상당히 뛰어난 학생 그리고 리더십이 아주 뛰어난 학생이고요. 역시 전공적합 활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 수능 성적에 대한 관리를 통해서 최저 등급을 맞추는 부분이고 역시 내신 성적이 우수하기 때문에 수시 6차례 카드를 적절히 활용해야 되는데 상향 그리고 안정 그리고 소신 지원에 대한 전략을 가져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추천 전형입니다. 서울대학교의 일반 전형인데 반드시 국사 그리고 제2 외국어나 한문을 좀 응시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고려대학교 학교장 추천 전형, 이화여대 이화사정관 전형, 성균관대 성균인재 전형, 그리고 경희대 교과 우수자 전형과 한국외국어대학교의 학업 우수자 전형을 추천합니다. 네, 자, 수시 원서 접수를 앞두고 수시 집중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D-2일 수시 1차 집중 상담을 주제로 오늘 상담을 함께 해봤는데요. 도움 말씀 주신 최진규 선생님 그리고 오종훈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이런 상담, 진학 입시와 관련된 상담 노하우를 담은 결정적 코치 책이 출간이 되어 있죠. 결정적 코치 교보문고 순회 설명회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는 토요일에는 잠실점에서 3시에 만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일요일에는 강남점에서 3시에 만나실 수가 있으니까 결정적 코치와 함께 여러분들 입시 전략을 세울 수 있는데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시 원서 접수 앞두고 마음도 급하고 또 서류 준비하느라 굉장히 고생 많으실 텐데요. 이럴 때일수록 다시 한번 꼼꼼하게 잘 살펴보고 차분하게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자, 내일도 저희 TBS 상담받고 대학가자는 수험생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D-1일 수시 1차 집중 상담을 주제로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역전의 명수가 방송됩니다. TBS 시민의 방송 TBS TV를 즐기는 다양한 방법을 소개합니다. 케이블 TV나 IPTV를 켜면 TBS TV를 쉽게 만날 수 있는데요. 채널 번호는 TBS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상파 DMB에서 샵 러브 TBS를 선택하면 언제 어디서나 내 손안에 TV를 즐길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를 사용한다면 TBS 교통정보 앱을 설치해보세요. TBS TV를 실시간으로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하철로 출퇴근을 한다면 지하철 3호선 객실 내 TV나 지하철 역사 내 PDP TV로 TBS TV의 알찬 프로그램을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는 유튜브와 다음파 TV를 이용해서 실시간 시청과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기분 좋은 방송 TBS TV를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느지막한 여름 오후, 여기 다정한 모습으로 함께 장을 보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남쪽에서 나고 자란 영선 씨와 북에서 온 인숙 씨는 얼마 전 한 가족이 됐는데요. 세터민들의 정착을 돕는 통일 가족을 통해 서로 인연을 맺게 됐습니다. 오늘 정말 너무나도 좋다. 이렇게 와서 같이 이야기도 하고 음식도 만드니까 정말 외롭지 않고. 엄마와 함께 남으로 온 16살 은희에게도 언니들이 둘이나 생겼는데요. 언니들은 은희를 통해서 더 큰 세상을 만나게 됐습니다. 만나면은 좋고 하니까 이런 통일에 대한 인식도 바뀌게 됐고, 그냥 좋은 친구, 동생, 일단 진짜 가족을 얻은 것 같아서 그건 정말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새로운 가족을 얻은 것 같아서. 국내 거주하는 세터민들의 수는 모두 2만 4천여 명 선. 이들에게 가장 절실한 건 다름 아닌 마음의 손길입니다. 여기 와서 우리는 진짜 그 누구도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가족을 모아줘서 이렇게 허물없이 오가고 음식을 서로 교환하고 서로 즐겁게 웃고 떠드는 그런 관계는 없었어요. 정말 즐거운 때가 많았어요.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만남, 우리는 남과 북이 함께하는 통일가족입니다. TBS 무지개 캠페인 7가지 색깔이 모여 무지개를 만듭니다. 매일 아침 출근길을 책임지는 아침 햇살이 더욱 강화된 수도권 정보로 찾아왔습니다. 수도권 주요 뉴스만을 간추려 전해드립니다. 수도권 헤드라인. 시사평론가 유창선과 함께 주요 뉴스만을 쏙쏙 파헤칩니다. 유창선의 모닝 브리핑. 심재희 기자와 함께 국내외 주요 스포츠 경기를 한눈에 살펴봅니다. 스포츠 뉴스. 출근길 필수 정보, 교통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해드립니다. TBS 교통 정보. 매일 아침 7시에서 9시까지 생방송 아침 햇살에서 더욱 강화된 수도권 정보를 확인하세요. 결심한 사람 목줄이가 하는 폭포위로 숭례문에 강으로 돌아오는 세계 자전거 도로가 너무 가까워. 신개념 수도권 시사 정보 프로그램 시사 매거진 나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TBS 수도권 투데이입니다.
세상의 모든 시각, 예민수의 시시각각이 담겠습니다. 서울에 사는 여성들은 2012년 오늘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요? 서울에 거주하는 여성 가운데 미혼, 독신 여성의 수는 15만 명을 훌쩍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년 전에 비해 무려 96.6%나 늘어난 수치인데요. 이 가운데 81.8%는 경제활동을 하고 있고 78.4%가 대졸 이상의 학력을 갖고 있습니다. 결혼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로 고학력, 전문직인 싱글 여성들이 늘고 있다는 얘긴데요. 연령에 따른 취업 현황에서도 여성들의 삶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남성의 경우는 20대보다 30대 취업자가 많은 반면에 여성 취업자의 수는 30대가 되면 급격히 줄어드는데요. 출산과 육아 때문에 직장을 포기하는 여성들이 그만큼 많다는 뜻입니다. 반면에 40, 50대가 되면 여성들의 취업률은 다시금 높아지게 되는데요. 특히 지난해에는 40, 50대 여성 취업자의 수가 처음으로 20, 30대를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이를 위해 일을 포기했다가 또다시 가족을 위해 일터로 향하는 서울의 여성들. 당신의 꿈은 지금 어디쯤 와 있습니까? 여기서 여름옷 싸게 파네. 몇 개 살까? 에이, 어차피 몇 주만 있으면 금방 가을 올 텐데 뭘 사. 이 대화에서 잘못된 표현은 무엇일까요? 어차피가 아니라 어차피가 맞는 표현인데요. 어차피는 어조사어의 이차, 저 피가 보여서 된 한자어입니다. 우리말에서는 이렇게 하든지 저렇게 하든지, 이렇게 되든지 저렇게 되든지라는 뜻의 부사로 쓰입니다. 읽을 때도 어차피가 아니라 표기 그대로 어차피로 읽습니다. 바르게 고친 대화를 다시 들어볼까요? 여기서 여름옷 싸게 파네. 몇 개 살까? 에이, 어차피 몇 주만 있으면 금방 가을 올 텐데 뭘 사. 도서관은 나무로 만들어가지고 분위기가 좀 맑고 괜찮은데 거기는 약간 탁해요. 그래서 여기가 더 좋은 것 같아요. 분위기가 되게 좋아요. 시원하고요, 조용하고요, 우아해요 되게. 뿔이 빨간색인데 이런 게 어때? 그거 보면 색깔이 다른데 얘를 어떻게 하냐면 플레이가 또 옛 선조들의 문화를 익히고 또 마음껏 뛰어놀기도 하고 그래서 어린이들이 반응이 아주 조금씩 앞으로도 이런 도서관, 한옥 도서관이 서울 시내에 각 구마다 하나씩이라도 있으면 어린이들이 얼마나 좋아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달리는 발전소. 비우는 발전소. 춤추는 발전소. 끄는 발전소.
발전소. 우리나라 5천만 개의 발전소. 에너지를 절약하는 당신이 대한민국 발전소입니다. 공익광고협의회. TBS